수량도 많고 물도 굉장히 깨끗해요. 맑아요. 보면은. 그런데 안동 사람들은 이 물을 안 먹고 동강 쪽에서 물을 먹는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상주나 구미, 대구, 부산까지 전부 다 이 낙동강 물을 먹는 거죠. 근데 이 재련소가 왜 문제냐면은 재련소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나 이 폐수에서 이틀 전에 안동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재련소하고 안동댐의 물고기 분석했는 그 발표를 하고 토론회를 했는데요. 여기 중금속이 나옵니다. 가장 기본적인 중금속이 카드뮴, 납, 아연, 비소, 우리. 그러니까 비소하고 카드뮴하고 납은 굉장히 그 치명적인 거죠. 그 1급 발암물질인데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런데 재련소에서는 이게 재련소가 1970년에 공장이 가동이 됐고 그리고 안동댐이 1976년에 그 준공을 담수를 시작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재련소나 상류에 있는 광산 그리고 폐강에서 나오는 이런 그 중금속 슬러지가 낙동강 물을 따라서 이제 그 바다로 다 흘러가죠. 부산까지. 그런데 안동댐이 만들어지면서 안동댐에 이 중금속 슬러지하고 중금속에 오염된 물들이 계속 이렇게 가둬지는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안동댐이 거대한 물통이 말하자면 중금속을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. 그럼 또 안동댐은 얼마나 크냐? 그래서 사력댐으로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책에 보면은 사력댐으로서 대한민국의 최고 큰 댐이다. 이제 남한에서 제일 큰 댐은 소양강 댐입니다. 저수량이 제일 크고, 근데 그 소양강 댐은 중적시, 그러니까 콘크리트 댐이에요. 근데 안동댐은 사력댐이죠. 돌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쌓아서 만든 이제 안동댐 저수량이 12억 5천만 톤. 그리고 안동댐과 반대쪽에 있는 Y자 그 동강 쪽에 있는 임하댐 거기가 5억 9천만 톤.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제일 큰 댐이 댐이 제일 많은 데가 큰 데가 이제 안동입니다. 그 재련소에서 나오는 중금속 슬러지가 안동댐에 갇히게 되고, 그리고 이것을 하류지방에서는 이 물을 먹게 되는데, 사실상 이 중금속 물이 평상시에는 물이 그 용출이 잘 안 돼 나와요.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용출인데 녹아 나오지 않죠. 그러니까 수질 검사를 해보면은 물에서 중금속이 안 나옵니다. 근데 저질토나 이게 밑에 갈려있는 뻘에서는 중금속이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용출 실험을 합니다. 이틀 전에 우리가 토론회 할 때도 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들이 이제 용출 실험을 했는데, 웬만한 상황에서는 용출이 잘 안 됐다. 그러니까 이게 물그릇도 크고 해가지고 중금속 양이 아주 미미하니까 큰 영향은 안 미친다. 그렇게 하는데, 이게 언젠가는 이게 용출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큰 재앙으로 이렇게 닥칠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재련소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.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까 제가 조업정지 20일 받았다 그랬죠? 이제 낙동강 1300만 명이 먹는 물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비소, 납, 아연, 카드뮴 이러한 것들을 늘상 이렇게 방출을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300만 명 국민이 먹는 물에다가 독극물과 중금속을 이렇게 계속 뿌려대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청산가리 다들 들어보셨죠? 아주 그 독한 그 독약이지 않습니까? 그걸 사용을 합니다. 재련 과정에서. 그러한 찌꺼기들이 이렇게 낙동강에 들어가는데 48년 동안 적발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원래 한번 딱 적발이 돼가지고 조업정지 10일 플러스 10일 해가지고 20일을 그것도 안 하겠다. 그러니까 이놈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. 이 재계서열 영풍그룹이 26입니다. 그러니까 이 돈으로 로비력으로 또는 그
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맡겠다는 건데, 여기 혹시 그 노래방 하시는 분 계시나요? 아니면은 그 뭐 마트 하시는 분? 그 노래방에서 우리가 술 팔면은 영업정지 얼마나 받죠? 한 달, 기본이 한 달 아닙니까? 그리고 편의점에서 미성년자한테 술 팔고 담배 팔면은 영업정지 한 달 받잖아요.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그 하다가 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. 그런데 영풍재련소는 1300만 명 국민들이 먹는 이 식생활용수의 독극물과 중금속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배출을 하는데도 영업정지 20일이 부당하다고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습니다.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. 아주 이 기업은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국민들한테 하고 있는데, 그러면은 왜 이 기업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을까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제가 이 재련소 문제를 처음 접하고 놀래면서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권에서 결단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한다. 국회의원 몇 명 나와가지고 아니면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한만 떠들어봐야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다.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어쩌면은 이제 2014년 이후로 이 문제가 국민들한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재련소가 연매출 1조 4천억,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어요. 그런데 지금 대구 지방 변호사에서 민변 쪽에서 우리가 지금 법률 지원단을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, 그 변호사들이 정권시장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1조 4천억이 아니고 3조 7천억이랍니다. 그게 재무제표 같이 포함 제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정확한 자료겠죠. 그러니까 3조 7천억의 이 단일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이런 기업이 결국은 돈과 로비로 50년 동안 버텨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